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탄핵, 그리고 혹시 이거 아닐까요?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키기에 악용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빅피처가 있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워낙 여기저기서 검찰을 막 때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걸 오늘 한눈에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요, 공부 잘하시려면 일단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죠. 오늘 공부할 세 개의 축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사위를 통해서,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당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외곽에선 조국혁신당이, 이 세 축으로 지금 검찰과 법원, 특히나 검찰이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청 해체까지 향해서 지금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검찰을 못살게 굴고 때리려고 하느냐?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너무 정치 권력화되어 있고 완전히 뭐 유아 독존처럼, 이성윤 검사는 이렇게 국회에 대드는 집단이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남은 특권기구 검찰을 해체하고 힘을 빼는 게 시대정신이다. 자, 또 한 축에선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검찰을 때리려고 하느냐? 복수. 누구의 복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 사적인 복수, 그리고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이 두 가지 목표로 이렇게 검찰을 때리는 거다. 정반대의 시각, 여러분은 누구에게 동의하십니까? 22대 국회의 검찰 대전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일단요, 누가 하느냐, 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느냐. 21대 국회 때도 사실 법사위도 셌고 민주당 특위들도 셌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더 세졌어요. 자, 국민의힘은 야, 이거 민주당과 법사위가 무슨 이재명 로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왜 세졌느냐. 그때도 21대 지난 국회 때도 스피커들이 셌어요. 그런데 21대와 22대 달라진 점은, 22대에는 이재명 대표 사람들이 공천을 통해서 대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도 뭐예요? 충성심이 큰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는 점점 세지는 겁니다. 자, 제가 세 축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이 축부터 살펴볼게요. 민주당의 특위 대책단. 여러분 뉴스 보시다 보면 무슨 검찰 무슨 독재위원회도 있고 무슨 뭐 다른 TF도 있고, 보면 장경태 의원이 나오기도 하고 민영배 의원이 나오기도 하고, 뭐야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체는 뭐냐?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특위.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지난 21대부터. 거기에 위원장은 누구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장경태. 그 전 위원장이 지금 원내대표라고 있는 박찬대. 그 전 하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을 거친 가장 큰 이 검찰을 비판하는 특위 기구입니다. 거기에 부위원장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실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지호 부위원장. 여기가 가장 큰 이제 당 기구예요. 그럼 그 밑에 여러 TF들이 있는데, 첫 번째 TF, 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TF. 이게 뭐 하는 데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입니다. 이 TF 팀장은 법사위에 있는 김용민 의원, 김용민 팀장. 그래서 21대 때 이 팀에서 뭘 했느냐? 3명의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죠.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그 3명. 이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안동안, 이게 뭐냐면 그 유성 뭐 간첩 조작 사건, 거기에 따른 그 안동안 검사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위법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통해서 파면시킬 정도는 더 중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2대 또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의 큰 기구가 뭐냐? 이게 이제 22대 들어서 새로 생긴 기구인데, 첫 번째가 바로 검찰개혁 TF입니다. 여기에 TF 팀장은 누구냐? 역시 김용민 의원. 왜 김용민 의원을 했느냐?
이 검찰 개혁은 뭘 하는 거냐면 검수완박을 끝내겠다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래서 검찰청 해체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왜 김용민 의원을 시키냐면 이거는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기구.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쪽이라면 이 기구는 검찰개혁 TF는 원내 기구입니다. 법을 다루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 사내예요. 근데 김용민 의원이 지금 뭐냐면 원내 수석 부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이 맡아서 법사위에서 법을 다뤄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TF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김승원 판사 출신의 김승원 법사위 간사, 검사 출신의 이성윤 법사위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대표실 출신의 모경종 의원 등이 여기 지금 TF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2대 국회에 들어서 또 생긴 기구, 이게 또 상당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거기에 단장은 누구냐? 민형배 의원입니다. 이건 왜 생겼느냐? 오로지 한 건을 위해 생겼어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한 대책기구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즈음에 그 전에 이제 생겼는데 지금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나오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지금 이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나왔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중형이 나왔냐? 검찰이 회유 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지금 드립다 파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파느냐? 사실은 이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죄를 깎아주는 대신에 여기를 이제 회유했다. 그걸 뒤에서 배후로 조장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더 긴장하는 이유는 여기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이쪽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한 이 재판을 맡게 됐기 때문에 더 지금 민주당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세 명 그러니까 장경태, 김용민, 민영배 이 세 사람이 지금 검찰을 압박하는 당 쪽 기구를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지금 위원으로 활동되어 있느냐? 짱짱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최근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꾸린 이 대책단 위원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단장 옆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기 기구의 구성원은 아닌데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옆에 누가 있어요?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딱 앉아있죠. 그리고 검찰 출신들 광주 고검장까지 지낸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지낸 박준택 의원, 그리고 부산 고검장까지 지낸 검사장이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 대선 법률을 총괄했던 양부남 의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 짱짱한 검사들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대검 강력부장까지 지낸 주철현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는 측근 정진상 변호인을 지낸 김동화 의원, 이건태 의원, 그리고 또 측근이죠. 김용 전 부실장의 변호인을 지낸 김기표 의원,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출신 철험의 의원, 민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또 언론사 출신 YTN 앵커 출신의 노종면 의원,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과 논설위원까지 지낸 한민수 의원,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죠. 지금 거기에 사실은요 없는데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정원, 검사, 고검장 출신, 또 여기에 앵커, 변호사, 아주 짱짱한 거의 어벤져스급의, 만약에 이 사람들을 실제로 로펌에서 들였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어벤져스급의 지금 의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보시면 뭔가 검찰의 큰 틀을 비판하고 있으면 여기서 브리핑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검사 탄핵 쪽을 브리핑하고 있으면 여기 쪽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검찰 개혁안도 여기서 주로 김용민 의원이 하고 있을 거고,
대북 송금 수사 관련해서 뭐 쌍방울, 이화영, 김성태 이런 이름 하면서 비판하는 거면 주로 민영배 의원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가끔은 같이 하기도 해요. 또 워낙 크게 하면. 그래서 어쨌든 요 세 명이 지금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 쪽 사이드, 요쪽 압박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법사위 봐야지. 법사위. 지금 법사위가 아주 뭐 제일 세죠. 법사위 위원 민주당 쪽 붙여보겠습니다. 자, 세죠. 강합니다. 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철험회 출신의 김용민 의원. 그다음 간사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 이거 보면요. 저기 보면 아까 그 요기단 2단 대책단 위원들 쫙 제가 했잖아요. 겹쳐요 많이 또 법사위원과. 여기 보면 김용민 의원 겹치죠.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 겹치죠. 박균택 의원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 했던 이건태 정진상 변호인 이건태 의원 또 겹치죠. 그다음에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지금 법사위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원, 그다음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법사위원. 국민의힘은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이 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지금 어떤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서 자꾸 이재명 대표 변호사나 할 것들을 자꾸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회의 때 박준택 의원이 김성태, 방용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의 출정 기록, 변호인 접견 기록, 뭐 별건 수사 내용, 판결문 이런 걸 내달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재명 대표 변호인처럼 이런 거를 요구를 하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이게 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축 조국혁신당도 얼른 살펴보면요, 조국혁신당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특별위원회 이름이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이름들이 좀 길고 좀 살벌하죠. 거기에 단장은 누구냐, 위원장 누구냐, 박은정 윤석열 대통령과 그때 검찰총장 시절에 맞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쪽과 함께 해서 맞섰던 박은정 단장 출신이고, 거기에 요 위원회 위원이 누구냐면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지금서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의원이죠. 이제 비례대표로 의원됐으니까. 그다음에 조국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했던 이광철 변호사. 여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도 좀 그때 당시에 근무를 했었던 그 시기에 요렇게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우회로, 지금 우회도 아니죠. 이제 요게 이제 박은정 의원이 또 법사위원이에요. 법사위원 해서 함께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검찰을 주로 압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자, 1번. 어떻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냐? 어떤 수단을 통해서? 1번 검사 탄핵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시끌시끌했죠. 21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에 대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요,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22대 때로 우리 계속 할 건데 검사 탄핵 하면서 이번 주에 4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죠? 박상용, 어미중, 강배신, 김영철 검사. 자, 이들에서 왜 하느냐? 자, 겉으로는 이거예요. 자, 이들을 탄핵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 짧게 말하면 1번 박상용 검사는 아까 얘기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뭔가 회유하려고 있다. 뭐 그 술 파티 벌였다. 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고, 엄희중 검사는 아주 더 옛날 누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가 이제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그 언제적 얘기예요, 그죠? 돈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풀려나고 다 했어요. 이미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 강백신 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수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그 영장 밖의 걸 뭔가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할 때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뭔가 회유하려고 했다. 그때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이 진술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회유하려고 했다. 요런 지금 혐의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명 한 명 다 반박을 했습니다. 1번. 자, 이화영 회유 이거는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 한명숙 국무총리 관련해서는 참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명숙 총리가 유죄 판결 난 게 잘못됐다라는 걸 많이 뒤집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걸 뒤집으려고 재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때 이미 실패했던 걸 또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숙 명예회복용으로 또 이렇게 갖다 붙인다라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주장이고, 세 번째,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법원이 발부를 해준 건데 그 법원도 위법에 가세했다는 거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시호 씨 회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더군요. 아니, 국정농단 특검 덕분에 집권 정당이 된 민주당, 그때는 왜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또 문제를 삼느냐, 이건 자가당착이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아서 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검찰 쪽의 시각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분, 겉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이지 속내는 따로 있다. 그럼 그 속내가 뭐냐? 이들을 쫙 봤더니 박상용 검사, 지금 말한 대로 이화영 지금 회유죠. 이 이화영 회유를 아까 왜 따로 대책단까지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대처하냐고요?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으니까. 예. 그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재명 지금 재판 관련해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자, 봤더니 어미중 검사와 강빛신 검사는 누구냐 봤더니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검찰은요, 2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 첫 번째 요청했을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합니다라고 쭉 얘기했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부결이 됐어요. 당시에. 부결이 됐으면서 이제 이게 기각이 됐죠. 이때 혐의가 뭐였냐면 대장동, 백현동 이때 수사. 요거 할 때 그때 반부패 수사 1부, 3부 부장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던 검사예요. 그래서 지금 탄핵하려는 거다. 검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결돼서 기각되고 9월에 요청했을 때는 통과가 됐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대북송금 위증교사 이런 거였는데 그건 일단 처치하고, 첫 번째 때 대장동, 백현동 때 수사했던 검사들.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위증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위증을 하고 아주 뒤에서 조작하고 허위하고 이런 나쁜 집단이야 라는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와 다 엮여 있는 지금 그런 이슈들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쪽에서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느냐? 자,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세게 하면 너 나중에 혼난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사 한 명 한 명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어쨌건 검사 탄핵은 아주 유효한 민주당의 하나의 검사 압박 카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검찰을 압박하는 카드는 바로 검사 특검입니다. 원래 여러분 특검은 언제 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특별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수사해야겠다 할 때 특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은 뭐냐면 검사를 특검하는 거예요. 이것도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으니 그 수사를 한 검사를 특검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 대북송금.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이 조작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김성태 회장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김성태 회장 죄가 더 큰데 그 죄를 3년 6개월로 형량을
경감해주는 대신에 너 가서 이화영 부사 회유하라 이렇게 시켰다. 누가? 검사가. 그 대표적인 검사를 지금 박상용 검사로 꼽는 겁니다. 자, 이거 수사 특검하자. 일단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볼게요. 여기 보면 이성윤, 민영배, 이건태, 김용민, 주철현, 박준택, 한민수, 장경태, 노정면, 양부남, 김기표, 김동아, 박선원. 아까 많이 들어본 누구예요? 아까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단장한 거기 지금 소속된 위원들이잖아요. 그 위원만 지금 여기 보면 15명. 근데 법안은 10명 의원이 이렇게 사인하면 발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단 의원들만으로도 얼마든지 법안이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특검은 어디로 가느냐? 법사위로 가거든요. 아까 법사위 누가 위원장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거기서 통과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먹으면. 물론 이것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어쨌건 특검, 그러니까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대북송금, 이화영 관련된 수사했던 검사라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대장동 뭐 이런 수사도 했던 검사도 뭔가 특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검찰이 짜깁기 허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수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2번 하잖아요. 2010년에 한 번 하고 2014년에 이제 선거에서 2차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겨서 재선을 하는데 요 2번째 선거 때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통해서 여기 유동규 통해서 요 김용한테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어떤 용도냐? 이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이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보기엔 이거 선거 자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네. 어떤 돈이냐? 지네끼리 대장동 사업가들끼리 주고받은 돈을 마치 이재명 선거 자금처럼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검찰이. 그 또 이런 거예요. 또 김문기 씨 모른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재판이 있는데 요것도 봤더니 그게 이제 중요한 재판 증거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인, 그것도 1차와 2차 사인을 묘하게 표지가리 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사인한 거를 걷다 갖다 붙였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 검찰이 허위 조작 수사를 하고 있네.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있네. 그거 특검으로 밝혀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조국혁신당이 우리도 억울한 수사가 있는데요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도 뭔가 특검을 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장학금과 관련된 부산대 의정원 안에서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그 부산대 교수에게 뭔가 뭐 장학금 받았다. 이쪽에서 뭔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황운하 지금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죠. 황운하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과정에서 나도 억울한 게 있다. 검찰이 잘못 수사한 게 있다. 이러면서 수사를 특검하는 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너희 수사 잘못했으니까 너희도 특검한테 수사받을 수 있어. 그거 진짜 할 거야? 라고 지금 검찰을 압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완석 검찰총장이 또 뭐 화가 난 거죠. 참나 이게 뭐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을 수사하는 황당한 사법 방해 특검이다. 왜? 이게 지금 피의자니까. 피의자로 재판받는 사람이, 수사받는 사람이 주도해서 검사를 수사하겠다? 말도 안 되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지금 옥죄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검찰도 옥죄는 법이 있고 법원을 옥죄는 법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을 옥죄는 법안,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법. 이게 뭐냐면 지금은요, 검찰이 조사를 할 때 만약 구속되어 있는 사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이제 조사를 어디서 하냐면 검찰로 오라 그래요. 와서 검찰청 조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검찰 보고 부르지 말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검찰이 어디로? 구치소로. 왜 이러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검찰청 조사 받으러 왔다가 회유를 당했다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라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CCTV가 다 있는데 여긴 내부에 CCTV가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명분은 그게 아니고 인권이죠. 그 인권. 아무리 재수자라도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을 계속 오라가라 하지 말고 너가 와서 조사를 해라. 그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좀 검찰 조사 강도는 약해질 수 있다라고 좀 우려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검찰청 수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옆에 가서 다른 조사하는 자료 서류 갖고 다시 가서 조사하고 이런 게 됐는데 여기 가려면 이제 갈 때 한꺼번에 가져가야 되는데 없는 자료로 조사하려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또 지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이건 뭐냐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더 세게 처벌하겠다. 세 번째 수사기관 무고죄 뭐냐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면 아예 형법으로 세게 처벌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를 했고요.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 이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해요? 특검을 하려면 최상병 특검 따로 올려서 통과시키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따로 올리면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면 다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이게 지금 별로 소용이 없는 게 국회가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다 하나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상설특검처럼 특검 여기에 최상병도 올리고 김건희 여사도 올리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 국회. 그러니까 법안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법안 형태가 아니라 상설특검처럼 기구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최종 결정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게 하자.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을 옥죄는 거 예를 들면 표적수사금지법.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표적해서 검찰이 자꾸 누가 혹 집어서 막 이 사람 뒤를 파고 막 힘들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의심이 되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은 기각해야 된다. 판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법 왜곡죄 얘기가 나오죠. 이건 아직 발의된 건 아닌데 이건 뭐냐면 법을 왜곡해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법을 왜곡해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다. 사실은 이런 건 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가 표적 수사냐?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뭘 해야 표적 수사냐? 그다음에 왜곡이라는 게 대체 무슨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할 거냐? 자, 지금 판사들은 뭐예요? 법률가,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지금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관에게 너 왜곡해서 판결하면 너 처벌받을 수 있어라는 이 법관의 양심의 자유로 판결하는 것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좀 주관적이라서 논란이 되는 어쨌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행정부가 떨어뜨려 놔야겠다. 행정부가 서울에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그러니까 봤더니 법안을 낸 의원들 보세요. 김동화 의원, 아까 정진상 변호인, 양부남 의원, 이재명 대표 그 대선 때 변호 총괄했던 김용민 의원, 주철현 의원, 아까 다 그 대책단 소속이죠. 이건태 의원, 여기도 정진상 변호인이고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 다 누구예요? 그쪽 이 검찰 압박하는 그쪽 주요 멤버들이 지금 이런 법안들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죠? 수사기관이 증거조작, 위증 강요하면 안 되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죠?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돼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그죠? 표적수사 하면 안 되죠. 법 왜곡하면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논란이 뭐냐면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그럼 이들이 왜 이런 법안을 하느냐 봤더니 다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자,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은 아까 했던 대로 이화영 지금 건 때문에 나온 법안이죠.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 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그 검사들을 지금 특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수사기관을 지금 위증, 강요했다는 거. 지금 이화영에게 강요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해야겠다. 결국 또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걸 의심하는 거고. 표적수사 지금 누구의 표적수사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표적수사했다는 거고. 법 왜곡 무슨 법? 누구 법? 이재명 대표 관련된 법.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판사 법 왜곡 지금 누가 그런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신진우 판사가. 이 신진우 판사 아까 누구예요?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했던 이 판사가 지금 제대로 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전에도 다뤘지만
뭐 국정원 문건이 있는데 그 국정원 문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잘못 판결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1심에서 그런 중형을 받았다. 이 법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를 압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재 대법원 지금 최종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재판 누가 최종 결정합니까? 대법원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대법원 너희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 있어 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들 명분은 있고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게 워낙 지금 때가 때이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걸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순수성에서 의심이 간다.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약간 철학적인 문제까지 넘어가요. 뭐냐면 지금 입법부는 우리 지금 저희 딸 이번 주에 사회 시험 보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던데요. 사회 시험에 3권 분립, 헌법에 대해서 3권 분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입법부가요. 사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도 견제를 해야 합니다. 권력 견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입법부가 이런 잘못된 검사나 판사의 사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다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자 이쪽에 사법 쪽에서는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권, 정당한 사법권을 아까 얘기한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훼손시키는 오히려 3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법안들이다.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려고 이러는 거다. 똑같은 3권 분립을 두고 어느 쪽은 3권 분립을 위해서 이런 거다. 3권 분립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자, 이게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투더 뉴스. 자, 법사위도 또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첫 번째 검찰과 법원은요 법사위 국회로부터 뭘 받아요? 예산 누가 줍니까? 검찰과 법원에 누가 심사해요? 법사위. 그죠? 그다음에 인원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결국 거기도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자료 요청하죠. 뭐 괴롭히려면 엄청난 폭탄으로 자료 요청한 다음에 자료 다 내놔라. 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검찰, 법원 압박할 수단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특검 누가 담당입니까? 법사위. 자, 법안 결국 이 검찰, 법원 관련된 법안 누가 심사해요? 법사위. 자, 거기서 패스트트랙까지 빨리 태워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상정부터 처리까지 하루면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안건조정위 뭐 이런 거 소위 이런 거 넘길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탄핵시킬 수 있죠. 검사 탄핵 어디 소관이에요? 법사위. 다 법사위입니다. 거기다가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또 민주당이 새로운 조항에 딱 포인트를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 국회법 130조 1항을 보니까 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후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의 회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 국정조사에 준하게 이 탄핵 소추안 올라간 사람을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를 이번 22대 국회에서 그 아까 대책단들이 딱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 이번 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땅땅땅 했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의결했어요. 의결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탄핵 소추안이. 그러니까 아직 탄핵 소추안이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처리되기 전에 탄핵 소추안 처리되기 전에 지금 현재 어디로 와 있냐면 법사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럼 법사위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사.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 검사를 한 명 한 명 부르겠다는 거예요. 매주 한 명씩. 한 명 불러서 질타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또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안 나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사위에서는 이들이 불렀는데 안 오면 고발.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준하게 하니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야야야. 아까 지금 봤죠. 뭐 법사위, 당 지금 뭐 탄핵, 옥죄기법 그냥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검찰 쪽에서는 뭘 의심하고 있느냐? 결국은 뭐 포장은 그럴 때도 다 이것 때문 아니냐? 뭐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 하나 있고 선거법 위반 재판이 요 가장 빠르죠. 요거 이제 한 10월쯤에 1심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 위중교사, 대북송금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는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 지금 더 있거든요. 수사하는 게. 지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대장동 위례처럼 정자동 특혜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계속 너네 세게 하면 너희도 탄핵당할 수 있어. 이런 지금 압박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법원을 향해서는 자 보세요. 검찰이 이렇게 조작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유죄 판결 내릴 거예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조작하고 회유하고 짜깁기 수사를 하는데 이런 압박이 되는 거. 두 번째, 자 이런 지금 검찰이 조작하고 허위 수사한 의혹이 있는데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지금 뭐와 연결되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의심하고 있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언제까지만 끌면 된다는 거예요? 차기 대선 2027년 3월까지 어떤 판결만 안 나오면 돼요. 대법원 판결만 안 나오면 대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마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다 유죄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지금 그래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법원을 압박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지금 여기 여권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검찰에 대한 압박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됩니다. 이 국회가 마음 먹으면요. 자, 검수완박의 완결판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해체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주 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